외국인 매도세 오늘도 지수 흐름 좌우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관망세에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오를 여지가 그나마 좀 있는 소비재 업종과 그리고 개별 테마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가 와도 우산은 팔리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형철 와운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여전히 이제 관망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 키워드 뭐로 잡고 계세요? 일단 시장은 양극화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거래 대금이 감소한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극화라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겪었었던 부분들인데 작년에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이제 좀 좋았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조금 뭐 부진한 흐름이고 지수만 놓고 보면은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들은 바닥권에서 뭐 상당히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성장주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쪽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많이 이제 들고 계시고 포트폴리오 교체를 조금 빠르게 못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시장 속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전체 계좌 수익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생각보다는 포트폴리오 변화를 조금 빠르게 이제 바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옆으로 플랫하거나 아니면 조금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조금 움직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좌 잔고는 조금씩 올라오는 그러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어쨌든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IT 섹터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돌아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쨌든 8만 원 위쪽으로 강하게 안착을 하고 이제 2분기 이후,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실적 부분들과 내년 실적을 이제 끌어오면서 반영이 될 때쯤에 아마 뭐 8만 원 안착하고 8만 5천 원, 9만 5천 원, 9만 원 트라이가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경기 민감주들이 잡고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거래대금 역시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외국인들이랑 기관 쪽이 연말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 쪽을 상당히 이제 많이 매도를 했고 뭐 시장에서는 약 한 50조 이야기도 좀 나온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다 개인이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 중에서 일부 조금 흔히 말해서 주식 좀 크게 하신다라는 분들 또는 이제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에 묶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 수급이 조금 풀려야 거래대금도 좀 증가가 되고 시장도 조금 한쪽으로 쏠림이 아니라 좀 이곳저곳에서 조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비가 와도 어쨌든 네. 우산은 팔리니까 네. 지금 이제 관망 장세 속에서 지금 대표님 주목하고 있는 그 이슈 뭐로 통해서 이제 종목을 좀 찾아볼까요? 오늘은 역시 이제 뭐 경기 민감 섹터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광고 섹터 조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쪽 섹터는 워낙 이제 좀 시장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섹터도 아니고 종목들 시가총액 사이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제가 요 코너 이제 한 3, 4주 정도 나오면서 계속 이제 경기 민감주 쪽만 소개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많은 이제 패널 분들도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광고 쪽도 한번 조금 살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광고 쪽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일시로 벌써 들어가 버려가지고 네네. 시장 한번 일단 근데 짚어보시죠. 시장 분위기에서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은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거의 이제 상단 쪽에서 거의 뭐 옆으로 좀 기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경기 민감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가장 또 핫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어느 쪽으로 좀 더 치우칠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여전히 경기 민감주 쪽이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 연준 쪽 자산 매입이 테이퍼링 이슈가 한번 시장을 한 번 정도는 충격을 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레포 가지고 일단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장주가 강하게 시장을 치고 나가고 연속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금리의 방향은 어쨌든 아래쪽보다는 올라가는 쪽이
쪽의 이제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 쪽이 앞으로도 이제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고 금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경제 정상화를 했을 때 그냥 시장에서 봤을 때 성장주보다는 어쨌든 소비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한 해 워낙 이쪽 섹터가 짓눌려 있었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섹터가 진짜 한 6개월, 1년 가까이 주도 업종으로 이렇게 막 강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쪽으로 워낙 끌고 간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 워낙 쏠림이 심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이 상당히 많이 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조선철강 화학 쪽으로 먼저 한 바퀴 돌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땅까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지금 샀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보다는 그러니까 매물대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대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나 소비 쪽이 상단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분들이 그 상단을 조금 더 많이 열어놓고 좀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 계속 좀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광고 쪽으로 그럼 다시 돌아가면 네. 광고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뭡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기업이 뭔가 비즈니스가 잘 되든가 아니면 잘 될 것이다라는 예상 하에 발주를 주는 거니까 네. 지금 이제 경기 뭐 소비 관련 주들이 뭔가 이제 좋은 흐름 속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또 실제로 이 광고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이게 물량을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이제 광고 쪽 집행 금액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제 의료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때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를 바라보는 키팩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나오는 소비 패턴과 그 소비 행태 그리고 기업들의 향후 이제 그러한 이제 자금을 투입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백신 보급률이 따라 올라오는 국가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뭐 백신 보급률이 좋은 게 이제 유럽이랑 미국 쪽인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는 광고 집행 금액이 조금씩 높아지는 1분기 때 이제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가 만든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 미국에서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업종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상당히 비슷하게 예전에도 이제 뭐 그랬지만 그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고 뭐 흔히 말해서 여러 매체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이제 블로그나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의 확산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선진 증시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국내에서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좀 발빠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세 차익을 많이 이제 거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말씀드렸을 때도 최근에 의류주가 올라온 게 그냥 미국에서 의류주가 좋고 백신 보급률 높으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집행되는 금액 자체가 높아지니까 좋은 흐름인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광고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제일모직이나 아니면 이노션 이 이제 그 광고 회사들 보면은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원에서 6만 4천 원대까지 한 5거래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이렇게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그냥 심플하게 시장이 그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그러한 흐름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투자 측면에서 광고 쪽은 네. 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종목 자체는 큰 종목은 제일모직이랑 이노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미디어 랩사 쪽으로 그 데이터 기반으로 뭐 동영상 관련된 광고들을 조금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제일 기획 얘기하신 거였죠? 제일 네, 제일 네, 기획. 제일 네. 기획, 제일 네네. 보직이 아니라 제일, 네네네. 예, 제일 기획을 기획.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좀 수주를 받는 경향들이 좀 있고 뭐 제일 기획이야 워낙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1등 광고 기획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광고 기획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대형 기획사들이 있고 중소형 기획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뭐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제일기획이랑 그다음에 이노션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형 미디어 랩사를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소형 미디어 랩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좀 뭐 몇몇 종목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마케팅이라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미디어, 그다음에 인크로스, 이렇게 이제 한 3개의 미디어 랩사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뭐 많이 받고, 이쪽 실적들도 어쨌든 1분기 때 괜찮게 이제 돌아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이벤트가 하나 있는 게 그 6월 1일부터 기존에는 이제 광고가 삽입되지 않았었던 소규모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동영상 광고가 게시될 거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튜브 광고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시청자 수가, 그러니까 그 동영상 플레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채널이고 동영상 시청 그 시간이 총 4000시간이 넘어야 이제 광고를 달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허들을 낮추면서 소규모 이제 채널에도 동영상 광고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그 미디어 랩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것도 한 가지 이제 이쪽 미디어 랩사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계제 이제 광고 요쪽 업은 좀 심플하니까 네네. 공부한다 이렇게 셈 치면 그 사실 뭐 TV나 영화 시장도 이 컨텐츠가 이제 OTT로 넘어가고 네네네. 있듯이 이 광고 쪽도 사실은 이 메이저 광고사들은 기존에 이제 메인 뭐 TV나 뭐 신문이나 뭐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물론 메이저사들도 그런 이제 온라인 채널이나 다 하고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뭐 중소형 광고사들이라든가 니치마켓 하는 그런 데들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기회가 이제 좀 뿌려지는 상황으로 좀 간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이어지는 흐름들이 사실 지금 순간에만 나온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체가 상당히 좀 다양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OTT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 광고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좀 성공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TV를 시청을 하면 내가 이제 보기 싫은 광고건 내가 관심이 없는 광고건 어쨌든 나에게 이제 그 광고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OTT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 서비스들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그 동영상 서비스들을 내가 이제 좋아하는 채널과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러한 미디어 랩사나 아니면은 광고사 쪽으로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타겟 마케팅이 이제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들 말고 이제 조금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신생 기업들은 이러한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효율이 높은 광고를 하려는 그러한 욕구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고, 이 앞전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들을 붙으면서 이제 올라온 기업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이 뭐 가장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사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0원대였는데 지금 뭐 25,000원, 33,000원대까지 이제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클럭이라는 그 마사지기 그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광고를 성공을 했고, 이게 이제 뭐 홈쇼핑에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팔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이러한 미디어 랩사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고, 시장에서 이쪽으로에 대한 관심도, 예전에는 이제 뭐 광고 쪽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 나오면 이노션이나 이제 뭐 제일기획 이 정도만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이제 미디어 랩사 쪽을 조금 더 그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하나의 트렌드로 좀 자리 잡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이 보복 소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기 회복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관 쪽에서 자금들이 좀 많이 풀리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광고 관련해서 회사들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더 이득이 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 쪽이나 뭐 이렇게 큰 데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제일기획이나 아니면 이노션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하겠지만,
이 그 미디어 랩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시장 자체가 타겟 마케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요 미디어 랩사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중소형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SK 쪽에 대한 SKT 쪽에 대한 그 물량 부분들도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나스미디어나 아니면 인크로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으로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기업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토픽 중소형 광고주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종목인가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사실 그 미디어 랩사 3사 말고 이제 조금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MBT라는 기업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걸로 합니다. 캐시 슬라이드 그거 맞죠? 네. 예. 이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데 캐시 슬라이드는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실질적으로 가입자 수가 이제 한 2,7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뭐 그래도 그 국내에서 한 절반 정도는 쓰신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만 뭐 설명 주시죠. 캐시 슬라이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그 휴대폰 이제 잠금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그걸 이제 열 때마다 이제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2,700만 명 정도의 누적 회원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마케팅으로도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캐시 슬라이드로 좀 유명하지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MBT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고 이제 뭐 한 5월 달 정도 거의 이제 상장하고 그 가격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에디슨 오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제 가능한 포인트를 걸어서 이제 상품을 좀 소개를 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용자들이 이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그 생소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이제 제휴와 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름만 들면 아시는 뭐 토스 그리고 이제 네이버 페이 그리고 웹툰 그다음에 그 네이버 시리즈 그다음에 뭐 아만다 이러한 이제 대형 플랫폼에서 이제 중소형 플랫폼까지 상당히 이제 조금 빠르게 그 제휴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져보시면 주가도 한 번씩 뭐 흔히 말하는 슈팅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주가 자체는 3만 원이랑 22,500원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물론 탄력이 좀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따지고 보면 신규 상장주의 가장 부담스러운 점이 하나가 뭐 예수 물량들, 보호 예수 물량들이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버행 이슈 자체가 2월 달에 이제 CB랑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물량이 주가에 조금 부담이 되었었던 오버행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 2만 원대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뭐 2만 원대 초중반 정도 붙여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좀 괜찮은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에스 캐스터에게 지금 뭐 특징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목요일도 시장은 투자자들의 진을 빼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로는 코스피도 낙폭 모두 줄였고요. 코스닥도 상승 반전에는 성공을 했지만 IT, 자동차를 포함한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도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일부 소비, 원전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듣고 가야 할 매매 전략 특징주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에서는 대우건설 꼽아봤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1위 종목인데요. 어제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선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 주민 동의, 또 기간 등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향후 4년 동안 총 13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인데 이 프로지오로 유명한 대우건설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또 무엇보다 매각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의 견조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로는 포스트 코로나 테마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야외 노 마스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힌 데 따라 어제 시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장소와 활동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강하게 형성했습니다. 어제 CJ, CGV, 코스맥스, 아난티가 강했죠. 오늘도 그 같은 맥락으로 수요 급증이 기대되는 포스트 코로나 테마가 상승의 또 지속성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선 본느가, 항공에선 티웨이항공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슈 종목 KTH입니다. 사실 KTH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2000년대 초 하이텔이 지금의 KTH가 된 겁니다. 한국통신 하이텔, 코리아텔레콤 하이텔의 약자가 이제 KTH가 된 건데요. 오늘은 KTH가 온라인 광고 제작 기업 KTM하우스와 본격 합병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20% 넘게 급등하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살짝 둔화됐습니다. 최근 광고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두 기업의 합병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 다시금 오후 들어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 관련주, OTT 관련주 기대감에 올 초에는 주가 2만 원까지 근접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의 이슈가 새로운 상방 압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종목 LG화학 체크해봐야겠죠. 현재 낙폭은 일부 만회하면서 80만 원 선은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기존 목표가 13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이틀째 시총은 7조 원 증발했고요. 시가총액 순위는 5위로 밀렸습니다. 사실 CS의 보고서 내용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골자였는데 이에 반해 국내 증권사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와 같은 근거를 들며 다른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 최대 주주인 LG화학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연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영증권은 목표 주가 무려 15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김영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특징주 중 매매 전략 어떤 종목 듣고 가보면 좋을까요? 아마 이제 뭐 걱정이 많으신 LG화학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그 외국계 증권사랑 그 국내 증권사랑 붙었을 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계 증권사가 이기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뭐 있는 그대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목표가를 한 번에 저렇게 그 갑자기 내리는 거는 약간 조금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뭐 LG화학 자체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지금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주가 정말로 힘이 좋을 때는 저런 리포트나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받아주는 수급 주체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체는 이쪽에서 받아주는 수급 주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쉽게 밀리는 그러한 경향이 조금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배터리 쪽에 대한 그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분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LG화학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단기간의 변동성은 조금 불가피하지만 뭐 조정 시에는 조금 뭐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조정 시의 관심은 이거를 바이앤홀드 해가지고 뭐 100만 원, 150만 원을 보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어쨌든 이쪽 섹터는 지금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섹터고 경기 민감주는 조금 매수를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주 특히나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정 시에 그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조금 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대표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